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지난 1일부터 올림픽 경찰서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많은 한인들이 한국어 통역 덕을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 상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법안이 상정돼 주목됩니다. 한인 노인 10명 중 6명꼴로 주거비와 식비 등 기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9일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식재료가 배부됩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20로 인상된 가운데 일부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업주들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에서 역대 최고 금액의 현금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도의 한 현금 보관소에서 무려 $3,000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니 일런 전무부 장관이 닷새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산업 공급 과잉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9천 건이 늘어난 22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2월 무역 수지 적자가 $689억 전월 대비 $13억 증가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까지 나서 모두 7명을 희생시킨 이스라엘의 구호단체 차량 5폭에 격분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지정책 변화는 없었습니다. 타이완을 강타한 지진으로 1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넘게 다친 가운데 3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딸의 위법대출 혐의가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추가로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부산 경남 지역에서 표밭 따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후 처음으로 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를 찾아가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9경기 만에 드디어 시즌 첫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를 5대4로 꺾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워싱턴을 125대120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클리퍼스는 오늘 덴버와 홈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7.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종일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경찰서를 찾아서 뭔가 신고해야 될 때 영어가 불편하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한국어 통역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루어졌죠. 올림픽 경찰서에서 LA 한인회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경찰서를 찾은 많은 한인들이 한국어 통역 덕을 톡톡히 누렸다고 합니다. 마침 현장을 방문했던 이은 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이 있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올림픽 경찰서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 지 사흘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지난 수일 동안 많은 한인들이 올림픽 경찰서를 찾아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오전 올림픽 경찰서를 찾은 한인 남성 박 씨는 이날 오전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왔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제임스한 LA 한인회장과 자원봉사자가 직접 통역을 도와줘 시원스럽게 경찰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분이 누군가는 계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오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자문을 구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기 한일 회장님하고 직접 계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또 그 다음 스텝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려주시니까 우리 같이 뭐 이민 1세대들 영어가 좀 짧은 분들한테는 너무 좋죠. 이날 경찰서를 찾은 한인 여성 이 씨는 지인과 함께 도난 피해 신고를 하러 왔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통역을 도와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유,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 안심되고 지금 뭐 그냥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더더군다나 경찰서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 우리 한인 회장님한테 참 감사드려요. 이날 자원봉사자로 나와 통역을 도와준 2세 한인 여성 홍하늘 양은 부모님이 예전에 경찰서를 방문할 때 언어장벽으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 통역 서비스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임스한 LA 한인 회장과 자원봉사자 홍하늘 양은 경찰서를 방문한 한인들의 통역을 돕는 한편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게 경찰서 리포트 작성 등 대처법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네, 이제 뭐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은 웬만하면 트랜sl레이션 할 봉사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언어가 안 된다고 보고할 걸 안 하시고 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그냥 한번. 한인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경찰서에 직접 방문은커녕 경찰관과 통화도 부담스러웠다며 경찰서의 문턱을 낮추려면 언어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임스한 LA 한인 회장은 앞으로 통역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올림픽 경찰서와 논의하고 있으며 통역 서비스도 장시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LAPD 이제 봉사자로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리포트를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LAPD 안에서는 물론 바깥의 비영단체가 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지금 여기서 못하는 게 조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을 여기 경찰서 안에서 도와드릴 수 있게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LA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며 4일과 9일, 11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되며 5일과 10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 그리고 8일과 12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 상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를 거부할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보장하자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상사로부터 걸려오는 업무상의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를 받지 않도록 근무 후 직장과 단절할 수 있는 권리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자는 법안이 가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출신 맷 헤이니 가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AB 2751 Right to Disconnect 법안은 가주의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 외에 개인 시간이 침해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근로자들에게 근무 시간 외에 직장과 연락을 단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정부가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과 근무 시간에 대한 정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근무 시간 후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연락을 하는 고용주들에게는 직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이 상정된 배경은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늘어나면서 직장과 가정의 경계선이 무너져 상사로부터 근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 때문에 일터와 개인 생활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도 이번 법안 상정의 배경입니다. 직장을 벗어나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고 또 상당 부분 업무 처리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고 일 처리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 법안이 선보였습니다. 법안을 선보인 헤이니 의원은 퇴근 후 직장인들이 방해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예외 조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혹은 직원들의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법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이미 프랑스와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호주, 아르헨티나 등 13개 나라에서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 주택도 이런 일이 있었죠. 주택이 쓰레기통장으로 쓰레기로 가득 차서 인근 주민들이 신고해서 결국 치워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치우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번엔 조치가 빠릅니다. 이 타운 서쪽 지역 가정집 마당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이웃들이 시정부의 조치를 촉구했고 결국 캐런 베스 시장이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와 이건 공중보건 비상사태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이웃들로부터 일명 쓰레기집으로 불리우는 가정집의 3일, LA시 위생국 직원들이 파견돼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웠습니다. 600 블랑 마르텔 애브뉴에 위치한 이 주택의 앞마당은 쓰레기와 다른 일회용품으로 채워진 수백 개의 비닐봉지로 온통 덮인 상태였으며 옆마당과 뒷마당도 쓰레기 더미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이날 캐런 베스 시장도 현장에 직접 나와 현장을 감독했는데 베스 시장은 이 정도의 쓰레기 더미를 방치하는 것은 비극이며 공중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웃들은 쓰레기집이 앞마당에 산더미처럼 쓰레기를 쌓아두면서 쓰레기 썩는 냄새와 함께 쥐와 벌레들이 꼬인다며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며 시정부의 조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2일 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캐런 베스 시장은 3일 당장 시위생국 직원들을 파견해 쓰레기집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한 이웃은 집주인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마당에 쌓아놓고 방치한 것이 도와달라는 외침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페어팩스 지역을 관할하는 KT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최근 수일새 쓰레기집 문제를 인지하고 기록을 살핀 결과 지난해 말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컴플레인이 제기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집 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시정부 위생국 직원들이 출동해 쓰레기를 치운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집주인의 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스 시장은 시 검찰이 쓰레기 더미를 방치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이 같은 상태가 공공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된다는 경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9천 건이 늘어나 22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직전 주간 청구 건수는 21만 2천 건으로 2천 건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무부는 올 2월 무역 수지 적자가 68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3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자 폭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수출이 2,630억 달러로 전월 대비 58억 달러 증가했지만 수입이 3,319억 달러로 전월 대비 71억 달러 늘어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가 62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억 달러 줄어든 반면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는 153억 달러로 전월 대비 27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타이완을 강타한 지진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절 연휴에도 구조와 복구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3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러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빨간색 건물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 있습니다. 25년 만에 닥친 강진의 충격으로 도층짜리 건물이 내려앉은 겁니다. 상점이 입점해 있던 1층과 2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타이완 동부 관광도시 화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고 도로가 끊겨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타이완 소방당국은 기울어진 건물의 위험성을 평가한 뒤 철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은 돌무더기를 위로 쌓아 간신히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를 드리는 타이완 대표 명절, 청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복구와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하루 동안 멈춰선 기차가 다시 운행을 시작하면서 발이 묶였던 성묘객과 관광객들이 기차역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도로가 낙석으로 막힌 곳이 많아 화롄을 포함한 타이완 동부 지역 교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상자는 큰 변동이 없고 시내에서는 구조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진원지 근처가 산간과 해안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이미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선 낙석으로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또 지진 발생 이틀째 여진이 300여 차례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타이완 지진 당국은 2, 3일 정도 규모 6.5 강도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는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인 내일까지 내리고 내일은 각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7도에서 19도가량이나 떨어져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느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내일은 낮 기온이 3, 4도가량 더 떨어져 한겨울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는 캘리포니아에 다시 맑은 날씨 회복되면서 낮 기온도 조금씩 점차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0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61도, 41도, 해안 지역은 59도, 47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3도, 낮 최고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 10명 중 6명꼴로 렌트 등 주거비, 식비 및 의료비 지출과 같은 기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0% 정도는 기본 생활조차 힘들 정도로 극빈층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비영리 봉사단체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공개한 미주 한인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과 샌프란시스코 지부 주디임 재단, 사우폴 재단이 공동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에 의뢰해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시카고, 휴스턴 등 미국 내 7개 한인 밀집 지역 거주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일상생활, 대중교통, 개인재정, 건강 및 의료 혜택, 대인관계, 정부 지원 및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접근성 등의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들 7개 지역 거주 50세에서 64세 한인 남녀 50%와 65세 이상 한인 노인 남녀 50% 비율로 전체 한인 81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한인 노인 10명 중 6명은 금전적으로 주거비, 식비, 의료비 지출과 같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40%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언어 장벽을 꼽았으며 전체 응답자 73%가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LA 지역 한인 노인들의 경우 전체 노인 및 아시아계 노인 인구와 비교했을 때 가구당 평균 소득이 낮았으며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의 빈곤율과 빈곤에 가까운 한인 노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11.8%였고 아시안 노인의 빈곤율은 14.2%였습니다. 그러나 한인 노인들의 빈곤율은 23.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빈곤에 가까운 인구 비율도 한인 노인은 23%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한인 가구당 중위소득은 전체 노인 72,455달러, 아시안계 노인 78,147달러에 비해서 한인 노인들은 현저히 적은 455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LA 지역 한인 노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 13.5%, 아시아계 노인 가구 18.2%에 비해 7.8%만이 은퇴연금을 수령해 가구 소득에서 은퇴연금 의존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안락한 은퇴를 위한 은퇴자금 매직 넘버가 계속 치솟아서 평균적으로 146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새로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은퇴를 위해서 146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고된 127만 달러에 비해서는 15%, 2020년에 보고된 95만 1000달러에 비해서는 53%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1997년에서 2012년도에 태어난 G세대와 198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평균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는 156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946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는 99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성인들이 은퇴를 위해서 저축한 평균 금액은 2023년 89,300달러에서 2024년도는 8,400달러로 소폭 감소해서 은퇴를 위한 평균 저축액과 희망 은퇴자금 사이에는 무려 137만 달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측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희망 은퇴 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희망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더 넓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회가 LA 리저널 푸드뱅크와 함께 오는 9일 한인들을 돕기 위한 무료 음식 배부 푸드뱅크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9일 한인회관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선착순 100명에게 라면과 그리고 한인들이 선호하는 채소 등 식재료를 나눠준다고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한인회는 신분 등 별도 자격 조건은 필요하지 않고 팬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한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온마켓 벌문점이 금요일인 내일 5일 영업을 끝으로 폐점에 들어갑니다. 당초 예고했던 지난 27일 폐점일보다 9일이나 더 연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고정 고객을 확보했던 벌몬트점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팔가와 옥스포드에 위치한 주상복합 더 라이즈에 입점할 옥스포드점의 개점 시기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영업 공백 상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시온마켓 벌먼트점 자리에는 히스패닉 마켓인 엘슈퍼가 들어서고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관광이 사무실을 올림픽가로 확장 이전합니다. 아주관광은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몰에 위치했던 사무실을 올림픽과 카탈리나 코너의 M플라자 1층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관광은 새 사무실이 이전 사무실보다 2배 넓은 규모이며 1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창사 40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새 사무실에서는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지만 7일부터 출발하는 관광버스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한편 아주관광은 확장 이전을 기념해 점심과 팁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100 샌디에고 1일 관광 패키지도 출시했습니다. 샌디에고 올드타운, 미드웨이 파크, 발보아 파크, 라호나 비치 등을 돌아보는 일정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62.8%라고 발표했죠. 이 숫자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만의 투표율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해외 유권자 197만 명 가운데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9만 명으로 투표율은 불과 4.7%에 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버스로, 기차로 먼 길을 마다 않고 세계 각국 공관에 마련된 투표소로 달려온 재외 유권자들. 선관위는 이번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라고 발표했습니다. 총선 투표 가운데 역대 최고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발표 수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2.8%의 투표율은 투표하겠다고 등록한 유권자 가운데 실제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재외선거권자 가운데 투표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 197만 명 가운데 실제 투표한 유권자는 9만 명,
제외국민 100명 중 4.7명만 투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선관위가 밝힌 투표율은 실제 투표 참여율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등록된 숫자 안에서 62%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도 충분히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못 하신 거잖아요. 선관위가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고 선거 홍보를 하는 이유도 제외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 있지만 참여율은 지지부진합니다. 7차례의 재외선거 가운데 관심이 높았던 19대 대선에서도 전체 선거권자의 11%가량만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이번 총선 재외선거를 위한 예산은 176억 원,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리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외선거는 교민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이제는 실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내년 9월부터 2025년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전기차 혹은 천연가스 차량 운전자들이 카풀레인을 이용하는 것 혜택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매체인 플래네티즈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카풀레인 이용이 연장되려면 연방의회와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클린 에어 차량 운전자들이 탑승객 수와 상관없이 카풀레인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DMV가 집계한 클린 에어 차량이 최근 41만 대를 넘어서면서 카풀레인의 교통 혼잡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더 그로브 쇼핑몰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 42분경 더 그로브 쇼핑몰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 건물에서 누운 채로 사망한 한 여성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성 신원은 29살의 마르티네스 카도나로 밝혀졌습니다. LAPD는 살인사건은 아니라면서 현재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한인 밀집지 애난데일에서 지난달 20일 50대 한인 여성 업주가 업소에 침입한 연쇄 성폭행범에 의해서 8시간이나 감금당한 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난데일 경찰국은 한인 대상 범죄 예방 세미나에서 피해 업소가 한인 업소이며 성폭행 용의자는 연쇄 범행을 저지른 20대 히스패닉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59세 한인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 3차례 시도 끝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용의자는 다음날 저녁에는 애난데일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 학교 학생인 20세 여성도 성폭행했고 21일 오후 3건의 강간과 절도를 포함한 12건의 혐의로 체포돼 현재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세부의 한인 재력가 집에서 귀금속을 훔치려던 한국인 무장강도 3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한국인 용의자 1명이 숨지고 경찰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40대 한국인 무장강도 2명이 필리핀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밤 세부에 있는 40대 한국인 여성 사업가 자택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무장 강도들이 침입하자 여성 사업가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3명의 용의자 가운데 47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 1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범행 현장에선 여성 사업가를 위협해 빼앗은 귀금속 6억 원어치와 현금 약 47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도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용의자들은 범행 전에 인근 호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에서 수사당국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독보적인 화풍으로 한국 현대미술사를 빛낸 고 청경자 화백을 기리는 청경자 재단이 미국에서 발족돼 청경자 예술상을 제정했습니다. 천화백의 둘째 딸인 수미타 김 교수가 설립한 이 재단은 천화백의 투철한 작가 정신과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지난달 워싱턴 DC 인근 락빌에 있는 매치박스 식당에서 열린 창립 이사회에는 재단 대표인 수미타 김 교수를 비롯해 유미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등 여러 사람들이 참석해 이사진에 포함됐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천하백의 예술 정신과 한국 화단에 남긴 독보적 발자취를 기리는 일련의 문화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청경자 예술상 제정과 카탈로그 레존의 편찬을 결정했습니다. 청경자 예술상은 미주에 거주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현대 미술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한 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통당국이 세계 최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 주최 측에 다리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는 최근 뉴욕 마라톤 주관단체인 뉴욕 로드러너스에 뉴욕시에 있는 베라지노 네로우스 대교의 차량 통제라는 통행료 손실 보전 명목으로 $75만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뉴욕 마라톤은 맨해튼 남서부의 섬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출발해서 브루클린과 퀸스, 브롱스, 맨해튼 등 5개 자치구를 모두 거쳐서 센트럴파크에서 끝나는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탠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에 있는 현수교 베라지노 네로우스 대교는 뉴욕 마라톤 코스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로 구간으로 꼽힙니다. MTA는 뉴욕 마라톤 기간에 베라지노 네로우스 대교의 차량 통행료를 못 받게 되는 만큼 이 마라톤 주최 측이 이 손실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TA 측은 뉴욕 시민들이 뉴욕 마라톤을 좋아는 하지만 납세자들은 뉴욕 로드러너와 같은 풍족한 단체에 $75만 지원하길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5만 부담하지 않을 경우 상하부 복층으로 이루어진 도로 중에 한 개 층만 대회를 위해 개방한다는 것이 현재 MTA 측의 입장입니다. 골든게이트 국립휴양지를 걷다가 한 남성이 절벽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그 외에 이슈가 되는 소식 KBS가 정리합니다. 거대한 절벽 상공을 비행 중인 헬리콥터가 열화상 카메라로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를 포착합니다. 천천히 절벽 근처로 접근해보니 한 남성이 성취하는 맨발과 맨손으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 아찔한 상황은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골든게이트 국립휴양지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높이 약 18m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걷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보안관 당국이 구조 헬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해 수색한 끝에 가까스로 절벽 중간 자갈바위에 매달린 남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남성은 무사히 구조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당국은 매년 한두 명 정도가 이곳 절벽 산책로에서 부주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알프스 산맥과 접한 독일 남부 휴양도시 피센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최근 이곳에 깜짝 등장한 새로운 자연명소가 수많은 방문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마치 물감을 통째로 쏟아부은 듯한 선명한 보라색 호수입니다. 과거 석고 채석장이었던 이 호수는 202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이렇게 보라색을 띠기 시작했다는데요. 지역 당국의 조사 결과 호수 내에 있는 일명 보라색 박테리아가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박테리아는 주로 산소가 적은 깊은 수심에서 발견되는데 물속 유황 농도가 높아지고 태양빛이 강해지면 박테리아 개체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호수 색깔을 강렬한 보라색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최적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이 보라색 호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고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신비한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방문객이 연일 이 마을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닷새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방중한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미국 노동자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해달라고 중국에 요구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산업 공급 과잉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불법 금융 대응과 금융 안전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개발도상국 부채 부담 완화 등 여러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종가 대비 43% 정정합니다. 43센트 오른 배럴당 89.3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날 장중 배럴당 89.99달러까지 오르면서 배럴당 90달러 선의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5.43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8센트 상승했습니다. 두 선물 가격 모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10월 27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의 공급 우려를 키웠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국제구호단체 차량이 공습을 받아 7명이 숨진 데 대해 이스라엘이 오폭을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습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가자지구 내 구호 활동도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차량 지붕에 큰 구멍이 뚫렸고 내부는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국제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소속 차량입니다. 해당 단체는 이스라엘군과 이동을 조율했는데도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폴란드와 호주, 영국 출신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자 등 단체 직원 7명이 희생됐습니다. 통역을 돕던 팔레스타인 주민도 숨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폭을 인정했고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도 실수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It was a mistake that followed a misidentification at night during a war in a very complex conditions. It shouldn't have happened. 자국민이 숨진 미국은 분노를 표했고 영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도 민간인 공습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We were outraged to learn of an IDF strike that killed a number of civilian humanitarian workers yesterday from the World Central Kitchen. 월드 센트럴 키친 측은 안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 활동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계속된 참사에 가자지구 구호 활동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기아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쟁 발발 이후 목숨을 잃은 구호단체 직원은 180여 명에 달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에 개시될 전망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 행위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열리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15일에 그 일정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보한 지난달 괄목할 만한 선거 자금 모금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3월 한 달간 6,560만 달러 선거 자금을 모금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 측 현금 보유고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9,31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지난달 2월 말 트럼프 캠프가 신고한 현금 보유액이 4,190만 달러였다는 점에서 지난달 두드러진 모금 성과를 낸 셈입니다. 3월 모금 액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으로서 재선에 도전했던 2020년 3월의 모금액 6,2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재대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모금액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진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수지 와일즈는 3월 모금액은 전 영역에서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뉴욕에서 민주당 출신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대형 모금 행사를 개최해 2,600만 달러를 모은 가운데 아직 3월의 총 모금액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방보험부가 참전용사의 7%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난 50년 동안 전쟁의 악몽에 시달린 베트남전 참전용사 마이크 씨.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최근 외상기억 재응고라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The demons were gone. No more nightmares. Not one. 외상기억 재응고라는 치료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며 평생을 살아온 의사 프랭크 씨가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안정된 상태로 저장되는데요. 외상기억 재응고 치료법은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 저장된 충격적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해롭지 않은 기억으로 변경시켜 다시 응고시키는 겁니다. This is the breakthrough treatment for PTSD that we've needed for the last 75 years. This thing is almost too good to be believed. 미국 보훈부는 외상기억 재응고는 유망한 치료법이지만 아직 연구와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다저스 구장에 10점 차를 뒤집은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었죠. 대역전승을 거둔 듯한 그런 함성이 어제 터져 나왔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다저스를 이적 후 첫 홈런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9경기 만이에요. 8경기 만에 엔젤스에서 홈런을 터뜨렸던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9경기 만은 처음이죠. 스스로도 이제야 마음고생을 좀 덜어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다저스가 한 점 차로 앞선 7회 모두가 기다리던 홈런이 나왔습니다. 오타니가 시속 150km 싱커를 받아친 순간 관중석에선 함성이 터져나왔고 타구는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오타니의 이적 후 첫 홈런포를 앞세운 다저스가 5대4로 이겨 4연승을 달렸습니다. 오타니는 자신의 SNS를 통해 특별한 순간이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이적 9경기 만에 침묵을 깬 오타니는 전 통역의 도박 스캔들로 인한 마음의 짐도 털어냈습니다. 自分の中ではかなり長い間打ってないなっていう感覚だったので、バッティング自体もそこまで良くなかったですし、まず1本の時は安心してっていうのが率直なところがあります。 이정우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쳐 개막 이후 6경기 연속 출루가 멈춰섰지만 동료인 리그 최고 3루수 맷 체프먼은 이정우를 향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He's a special player. I think the bat-to-ball skill is pretty incredible. Swings at the right pitches. I think he's the perfect leadoff hitter, and he's going to be a guy I think that makes us go all year. 안타로 출루한 김하성이 갈 듯 말 듯 속임 동작을 하다 과감하게 2루를 훔칩니다. 골드그러브 수상자답게 안정된 수비로 병살 플레이까지 이끌어냅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아스널과 맨시티,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스널은 한 경기를 덜 치른 리버풀을 승점 1.4로 제치고 다시 선두 자리에 올랐고 맨시티도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리버풀과 승점 차이를 없앴습니다. YTN입니다. 아스널은 주전 서너 명을 빼고도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전반 24분 하베르츠의 패스를 받은 웨데고르가 시원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왼발로 찬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스널은 전반 44분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루턴타운의 일본 수비수 하시오카의 자책골이었습니다. 2대0으로 승리한 아스널은 한 경기를 덜 치른 리버풀을 승점 1점 차로 제치고 다시 프리미어리그 선두로 복귀했습니다. 맨시티도 빌라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11분 로드리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빌라도 듀란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에는 포든이 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포든이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수비수 사이를 뚫고 골문 구석으로 들어가는 절묘한 슈팅이었습니다. 포든은 후반 17분 논스톱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고 후반 24분에는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맨시티의 4대1 승리. So I want to help the team as much as possible. I know it's not my role to score goals, but I know I can do better every season with goals, with assists and. 맨시티는 리버풀과 승점은 같아졌지만 골 득실에서 뒤져 3위를 유지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자, 레이커스 관련 영상에서 나왔던 배경음악의 AC/DC 음악이었습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워싱턴을 125대 120으로 꺾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LA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3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선두권 도약, 지금 뭐 리그 4위, 서부조 4위로 선두권이긴 한데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LA 클리퍼스는 어제 경기 없었고요. 오늘 덴버와 클리프토닷컴 아레나에서 오후 7시에 홈 경기를 갖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을 알려진 세뉴얼 귀네슈 감독이 한국 KBS와 단독 인터뷰에서 지도자 인생 마지막 도전을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되면 월드컵 8강 진출을 목표로 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과거 튀르키예 국가대표팀, FC 서울 등을 이끌었던 명장 세뉴얼 귀네슈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지원한 까닭은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귀네슈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튀르키예를 3위로 이끌었고 FC 서울 감독을 맡아 한국 축구와도 인연이 각별합니다. 유로 2020 대회에서 튀르키예 대표팀을 맡았고 최근까지는 명문 베식타스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다만 70살이 넘는 고령이고 지도자 경력에 정점을 지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이 목표라고 밝힌 귀네슈 감독은 지난 2013년에도 우리 대표팀 사령탑에 지원했지만 최종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원서를 제출해 최종 11명 후보에 포함된 귀네슈 감독은 아직까지 축구협회와 어떠한 공식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조만간 귀네슈 등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순차적으로 비대면 면접을 통해 옥석 가리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2024년 4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